할리우드 실버 스크린이 영화 폴을 소개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베키라는 이름의 한 여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녀는 전문 산악 등반가예요. 그녀는 최근 댄과 결혼했는데 댄 역시 뛰어난 산악 등반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암벽 등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찔한 절벽을 오르고 있었죠. 베키 곁에는 그녀의 친구 헌터도 함께였습니다. 댄이 위로 올라가던 그때 작은 새 둥지를 발견합니다. 그가 둥지 안으로 손을 넣자 안에 있던 새가 놀라 날아오릅니다. 그 바람에 댄은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다행히 로프에 묶여 있었기에 그는 허공에 매달리게 됐어요. 하지만 위로 올라갈 수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베키와 헌터는 필사적으로 댄을 구하려 하지만 그를 돕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로프 클립이 빠져버리면서 댄은 까마득한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고 맙니다. 그 끔찍한 사고가 있은 지 50일주 후 우리는 다시 베키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완전히 술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남편 댄을 여전히 잊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직 그의 유골을 뿌려주지도 못하고 곁에 간직하고 있었죠. 베키의 삶에는 슬픔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댄이 추락하던 그 순간 함께 있었던 친구 헌터가 다시 그녀를 찾아옵니다. 헌터는 베키가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등반을 시작해야 해.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한 타워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버려진 TV 타워였습니다. 그 타워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황무지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높이는 무려 2000피트 약 610m에 달했습니다. 처음에 베키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헌터가 저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댄의 유골을 바람에 날려보내주자. 그러면 그의 영혼도 평화를 찾을 거야. 라고 설득하자 베키는 마침내 동의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황무지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비디오를 찍고 사진을 찍으며 헌터는 그것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합니다. 마침내 하늘 깊숙이 솟아있는 거대한 타워가 그들 앞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두 사람 모두 두려움을 느꼈지만 천천히 타워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베키는 특히 더 두려워했어요. 타워를 만든 낡은 철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헌터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타워의 절반쯤 올랐을 때 그들은 이곳의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높이는 거의 에펠탑의 높이와 맞먹는 약 1000피트 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베키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지난 1년간 등반을 하지 않았기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올라 마침내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베키가 사다리를 밟는 순간 나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마침내 두 사람은 2000피트 상공 타워의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토록 높은 곳까지 올라와 목표를 달성했다는 생각에 베키의 기분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순간을 즐기며 수많은 사진을 찍습니다. 헌터는 가져온 드론 카메라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영상을 촬영합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헌터는 너무 신이 난 나머지 타워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베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베키도 헌터의 말에 따라 똑같이 포즈를 취하고 두 사람은 크게 웃습니다. 그 후 베키는 댄의 유골을 허공에 날려보내며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이것으로 그녀는 위안을 얻습니다. 댄에게 작별을 고한 지금 그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이제 두 사람은 짐을 챙겨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베키가 먼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아까 빠졌던 나사 때문에 그 부분의 사다리가 끔찍한 소리와 함께 부서져 내립니다. 베키는 허공에 매달리게 되지만 로프 덕분에 땅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헌터가 그녀를 다시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식료품이 들어있던 베키의 가방이 손이 닿지 않는 아래쪽 안테나 접시에 걸려버립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확인하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000피트 상공에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설령 있다 해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타워 꼭대기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조명탄총 플레어건과 쌍안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플레어건을 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아무도 보지 못할 테니까요.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펴보니 저 멀리 차 한 대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두 사람을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어요. 헌터가 다시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중간에 올렸던 인스타그램 포스트가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죠. 그것은 즉 타워 중간 어딘가에서는 신호가 잡힌다는 의미였습니다. 헌터는 휴대폰에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녹화해서 인스타그램에 포스트합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로프에 묶어 아래로 내려 신호가 잡히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어요. 결국 헌터는 휴대폰을 자신의 양말 안에 넣고 그것을 다시 신발 안에 넣어 위에서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지상에 떨어졌을 때 메시지가 전송되어 누군가 도와주러 오기를 바라면서요. 잠시 후 그들은 쌍앙경으로 아래를 보다가 개와 함께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남자는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들을 볼 수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들은 남은 신발 한 짝을 아래로 던집니다. 남자는 신발을 보긴 하지만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고는 개와 함께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베키가 플레어건을 쏘려고 하지만 헌터가 그녀를 막으며 밤이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어둠이 내리고 그들은 플레어건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캠핑을 하던 에어비 차량의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돕기는커녕 오히려 두 사람의 차를 훔쳐서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밤이 깊어지자 잠에 쏟아지기 시작하고 좁은 공간에서 잠이 듭니다. 그때 헌터가 아래로 떨어질 뻔한 것을 베키가 간신히 붙잡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키는 헌터의 발목에서 충격적인 문신을 발견합니다. 143이라고 쓰여 있었죠. 베키는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143은 그녀의 남편 댄이 I love you라는 의미로 항상 사용하던 암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댄과 헌터 사이에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녀가 헌터를 추궁하자 헌터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베키에게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베키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베키의 시선은 여전히 아래쪽 안테나 접시에 걸려있는 가방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드론과 식량이 들어있었죠. 어떻게든 저 가방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사다리는 없었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용감한 헌터가 로프에 의지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테나에 닿기 전에 로프가 끝나버렸어요. 헌터는 점프해서 겨우 안테나에 도착합니다. 이제 가방은 손에 넣었지만 로프가 너무 멀리 있었어요. 그녀는 셀카봉을 이용해 가방을 로프에 거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점프해서 로프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팔의 힘만으로 로프를 오르는 것은 엄청난 힘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결국 로프를 놓치며 아래로 떨어집니다. 베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헌터는 여전히 로프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베키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위로 끌어올렸고 헌터는 목숨을 건집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구조 요청에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종이에 도와주세요. 타워 꼭대기에 갇혔어요. 라고 쓰고 드론에 부착합니다. 하지만 드론을 날리려는 순간 드론의 배터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마을까지 날아갈 수 없었기에 그들은 드론을 다시 회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찾아옵니다. 잠이 든 베키는 타워맨 꼭대기에 경고등이 깜빡이는 것을 봅니다. 즉, 그곳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녀는 힘겹게 그곳까지 올라가 드론을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드론이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그녀는 그곳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드론이 충전되자 베키는 다시 내려옵니다. 그들은 다시 구조 메시지를 붙인 드론을 저 멀리 마을을 향해 날려보냅니다. 하지만 드론이 마을에 도착하기 직전 트럭과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키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헌터에게 신발을 달라고 말합니다. 휴대폰으로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다시 아래로 던져볼게. 이번에는 메시지가 도착할지도 몰라. 하지만 헌터는 거절합니다. 바로 그 순간 베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헌터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헌터는 가방을 가지러 내려갔을 때 위로 올라오다 로프를 놓쳐 추락해서 이미 죽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베키는 단지 환각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녀는 이 타워 꼭대기에 자신이 혼자라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살아남을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낀 그녀는 죽기 전에 아버지를 위해 마지막 메시지를 녹음합니다. 하지만 신호가 없기에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그녀는 독수리 한 마리가 자신의 다리 상처를 쪼아먹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분노와 생존 본능으로
그 독수리를 잡아 죽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식량이 생긴 겁니다. 독수리를 먹고 힘을 차린 그녀는 로프를 이용해 아래쪽 안테나 접시, 즉 헌터의 시신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힘겹게 로프를 타고 내려가 마침내 안테나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헌터의 신발 안에 넣고 그 신발을 헌터의 몸 안쪽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헌터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그녀는 휴대폰이 부서지지 않도록 헌터의 시신과 함께 신발을 아래로 밀어 떨어뜨립니다. 지난번에 신발만 던졌을 때는 충격으로 휴대폰이 파괴되어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신이 완충자의 역할을 해주어 휴대폰은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것입니다. 다시 밤이 되고 마침내 베키의 아버지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는 타워 주변에 모인 사람들과 경찰들이 헌터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딸 역시 죽었다고 생각해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쪽에서 구급대원들과 함께 무사히 걸어오는 베키를 발견합니다. 그는 딸을 힘껏 껴안습니다. 그렇게 베키는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 폴의 전체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의 IMDb 평점은 6.4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